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지금 조선중앙이 중국 백신 시노팜인가 지노팜인가를 엄청 띄우고 또 그 보건복지부 국장이란 자도 띄우고 이 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띄우는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이 지식이 부족해서 엉터리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저쪽 아스트라제네카 거, 그러니까 침팬지 바이러스를 가지고 쓰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 몸에 이제 그 면역을 자극하는 항원, 엔티젠이라 그러죠. 항원이 이제 S 단백질인데 그 S 단백질이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바이러스 백신을 구성하는 침팬지 바이러스가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홍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 세네탈출 아주 애청자님께서 당신 그렇게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하고 크게 꾸짖었어요. 그게 지난주 목요일쯤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부랴부랴 공부를 해가지고 요번엔 대충 맞는 소리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한국의 바이러스 연구소가 제대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이러스 자체를 유전 조작하는 연구소 아무튼 그 바이러스의 원리에 대해서 또 백신 원리에 대해서 깊게 아시는 전문가들이 이 얘기를 지금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바이러스 자체를 깊게 아시지는 않더라도 금방 몇 개 논문 읽어보시면 바로 아시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내놓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조선중앙이 지금 중국 백신 들여오자는 식으로 분위기 잡고 있고 문팔육 정부의 그 보건복지부 국장이란 자가 또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예 대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5천만 국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10월에 나오게 되는 그 책 트럼프의 전쟁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께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퍼레이션 워프라고 보통 미국은 이름을 붙였죠. 그 워프가 이 4차원 시간 이동한다 할 때 그 워핑이에요. WARP.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백신을 개발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붙인 이름이 오퍼레이션 워프입니다. 이 초특급 백신 개발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까지 존재하는 백신을 만들던 방식으로는 그러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존재하는 사람 백신입니다. 가축 백신도 있죠. 가축 백신 말고 사람 백신만 따지겠습니다. 네 종류로 보통 기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생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병원균을 힘을 빼갖고 절반쯤 죽여서 놓는 방식입니다. 이건 안정적 양상기술 획득에 보통 10년쯤 걸립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유아 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천연두, 수두, 황열병 이것들이 이제 이 병원균을 절반쯤 죽여갖고 힘을 빼서 넣는 백신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어테뉴에이티드 백신이라 그러고 우리에서는 생백신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병을 아예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려서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inactivated vaccine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그래서 사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사람은 이거 죽었다 살았다 이게 판정이 쉬운데 아마 균은 죽었다 살았다가 판정이 어려울지 몰라요. 특정 조건에 가면 균이 다시 그래서 이걸 살아나서 움직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inactivate를 아마 그래서 쓸 겁니다. 비활성 병원체, 비활성 병원균이죠. 이것도 통상 안정적 양상기술 획득에 10년 걸립니다. 아마 제일 빨랐던 게 5년짜리 정도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한 10년 봅니다. A형 간염, 소아마비, 광견병이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백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통상 안정적 백신 양산 기술 획득에 10년 정도 걸립니다. 이 특정 물질이기 때문에 병역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구 면역력은 획득하지 못합니다. 헤모필루스 독감, B형 간염, 유두종 바이러스, 백일해, 구균폐렴, 수막구균, 대상포진. 그래서 아마 대상포진을 그 백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할걸요, 이거? 이런 게 이제 부분 백신이고요. 또 하나는 독성 백신이 있습니다. 병원균이 분비하는 독성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견디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이거가 이제 역시 통상적 안정적 영상기술 획득에 한 10년 걸립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존재하는 사람 백신은 전부 병원균을 만지작해서 그걸 뭐 반쯤 힘을 빼서 쓰기도 하고 죽여서 쓰기도 하고 걔가 만들어내는 특정 물질을 이렇게 옆으로 빼내 갖고 그걸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걔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을 옆으로 빼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없는 게 뭐냐? 유전자 지네틱 코딩이 없는 거예요. 지네틱 코딩.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유전 생명과학을 사용하는 백신은 어느 시점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유전공학 백신이 무지하게 이제 각광을 받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방식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라 5년, 10년, 뭐 10년이 기본이고 아무리 땡겨도 옛날 기록을 보면 5년 이상 안 땡겨지거든요. 이게 안정화가 그렇게 어려워요. 또 양산도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균을 배양해서 균을 죽여서 죽인 균에서 또 뭔가를 분리해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백신을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과정이어 갖고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양산도 그 단가가 높고 또 그 기술을 안정화시키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10년 지나고 보니까 균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럼 소용이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아주 전염성이 강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진 이 질병에 대한 백신은 첨단 기술 써야 된다. 즉 일부 가축한테만 썼던 이게 이제 기술의 그 연령의 10년, 1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백신은 아직까지 없죠. 최첨단 기술입니다. 이거는. 최첨단 기술을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전부 유전공학 백신으로 전부 지네틱 백신으로 전부 바뀐 거예요. 추세가. 이거는 두 가지인데요. 크게 나누면 항원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항원입니다. 항체가 아닙니다. 항원이에요. 그러니까 균이 만들어내는 아주 우리 몸에 작용하는 핵심적 물질이죠. 그걸 항원이래. 엔티젠이죠. 항원을 우리 몸이 만들어내도록 하게 우리 몸의 DNA, 우리 몸 속의 DNA나 mRNA를 박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항원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이 만든 항원에 대해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항체를 형성하게 돼요. 항원도 우리 몸에 만들고 항체도 우리 몸에 만듭니다. 그런데 항원을 갑자기 왜 만들게 됐냐? 밖에서 DNA가 꼽혀 들어왔다든지 밖에서 mRNA가 꼽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꼽아 넣는 DNA, 밖에서 꼽아 넣는 mRNA를 사람한테 절대로 해가 안 되게 만지작거려서 꼽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첨단 유전공학이죠. 이제까지는요, mRNA를 쓴 백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간이든 가축이든 DNA를 쓰는 백신은 가축에 대해서 일부 존재했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그러나 mRNA 방식이든 DNA 방식이든 인간을 위한 제네틱 백신, 그러니까 유전공학 백신은 30년 동안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 개념 나오기 시작한 게 한 30년 되는데 그동안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는 계속 되었거든요. 천문학적. 왜 그러면 이게요. 그냥 백신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시지만 이게 되면요. 치료법이 달라지고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약업이 달라져요.
그 백신에 관계된 게 아니라 제약업이 달라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럼 염통이 제 심장이 손상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도록 하는 mRNA를 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다면 걔가 염통용 단백질을 만들어서 내가 빵꾸난 염통을 메꿔준단 말이에요. 빵꾸난 심장을. 그러니까 백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술은 특히 mRNA 기술로 가면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쪽에 어마무시한 투자가 있었어요. 그동안. 여러분 제약업이 개념이 달라지니까. 그냥 단순히 백신 게임이 아니라고 이게. 유전공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번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게 사람용 백신으로 팍 차고 들어온 거예요. 그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데나는 mRNA 백신이고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고요. 파이저는 원천 기술은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mRNA 백신이고 직접 주입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건 옥스포드 기술인데 이건 DNA 백신입니다. 이거는 이 DNA는 주사기로 쏘는 게 아니라 무해한 바이러스가 전달합니다. DNA를 주사기로 쏠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 면역력이 확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상 주사기를 쏘려면 특수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위험해지고 쏘는 과정이. 가축은 쏠 수 있는데 사람은 함부로 못 쏴요. 자, 그래서 참고로 그리고 이런 DNA나 이런 mRNA가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뭐 돌연변이가 안 일어납니다. 옆구리에 잠깐 붙어서 작동하다가 소멸해 버립니다. 우리 몸엔 돌연변이 안 일어납니다. 특히 mRNA는 더 그렇습니다. 돌연변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알려면 제가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전번에 잘못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야, 참 신비롭다. 그래서 오늘 제가 되도 않는 실력으로 설명을 드리니 제발 그 비롤로지, 바이러스학이라든지 감염학, 특히 바이러스학은 바이러스나 그 정확히 표현하면 생명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공학 중에 가장 생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DNA가 어떻게 단백질을 형성시키느냐예요. 우리 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DNA가 어떻게 단백질 형성시키냐. 직접 못 형성시킵니다. 중간에 레시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단백질 형성 레시피가 mRNA입니다. 그러니까 DNA, mRNA, 단백질. 이 과정을 100% 이해하시는 분이 제일 잘 설명해요. 의학 이전에. 왜냐하면 이게 생명의 근본 과정인데 이 생명의 근본 과정에 아주 몰빵해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요, 생태계의 기본이고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생명체예요. 아주 다른 거 아무것도 모르고 딱 그거예요. 어떻게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자기 바이러스 단백질을. 그래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DNA를 가진 생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 DNA를 가진 생명체죠. 바이러스 중에 DNA 없는 것도 있어요. DNA를 가진 생명체를 기준으로 하면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냐. DNA는 단백질을 만드는 원판입니다. 영어로 템플레이트라고 합니다. mRNA는 뭐냐. 원판에서부터 제조 레시피를 베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판으로부터 베껴낸 제조 레시피입니다. 리보솜은 뭐냐. 이 단백질 원료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단백질 모듈 원료라기보다. 폴리펩타이드 이걸 단백질 모듈입니다. 폴리펩타이드가 이게 아데노산 사슬인데 이게 단백질 모듈이에요. 폴리펩타이드가. 폴리펩타이드 덩어리가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레시피 형성, 즉 다시 말해서 DNA에서 mRNA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본뜨기라 그럽니다. 영어로 트랜스크립션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레시피를 적용해서 리보솜에 그 레시피를 집어넣으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을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슬레이션. 그 단백질은 DNA에서 mRNA로 가는 본뜨기, 트랜스크립션.
mRNA에서 리보솜을 작동시켜 가지고 폴리펩타이드로 가는 단백질로 가는 트랜슬레이션 변형 이 두 단계를 가집니다. 이거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 원리입니다. 생명체가 단백질을 만드는 원리가 이래요.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NA는 원판입니다. DNA는 저 이중 나선 구조죠. 그러면 DNA의 한쪽을 각각을 하는데 저게 mRNA가 되기 전에 mRNA 원단입니다. 제일 위에 그 붉은색으로 줄줄줄줄 간 거. 제가 DNA에 딱 결합을 해요. DNA 한 가닥이랑. 그러면 뭐가 나요? 레시피가 나오는 거예요. 트랜스크립션이 되죠. 레시피가 제작되는 거예요. 본뜨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래 리보솜을 통과를 하게 되면 mRNA가 리보솜을 통과하게 되면 리보솜에서 폴리펩타이드 아미노 핵산 사슬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래떡 뽑듯이 뽑아져 나오는 거예요. 레시피가 적용돼서 변형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생명의 원 과정이고요. 바로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 타겟은 S 단백질입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요. 변형을 일으키면 그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백신이 안 먹는다고요?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냐? 이 첨단 유전공학이나 치료제가 타겟으로 하는 건 병원균 자체가 아닙니다. 병원균이 만들어내는 S 단백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왜냐? S 단백질이 병원균과 우리 몸을 흡착시키는 그 흡착제거든요. 그 결합시키는 결합제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S 단백질이 우리 몸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털어내버리면 병원균이 갈 데가 없어서 죽어버려요. 하루도 안 돼서. 그러니까 S 단백질 털어내는 그 면역력이라는 건 결국 병원균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병원균이 우리 몸에 달라붙기 위해서 사용하는 S 단백질을 털어내는 힘. 그거라고요. 다시 말하자면 병원균이 아무리 돌연변이를 일으켜도 S 단백질을 쓰는 한 그놈은 우리 몸에 못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게 무섭다고요. 병원균 전체를 타겟으로 하면 힘들어져요. 얘가 모양을 바꾸면 못 잡아. 근데 병원균이 쓰는 아주 핵심적 방식, S 단백질이라는 방식을 타겟으로 하면 병원균이 달라지더라도 S 단백질을 쓰는 한 백신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은 X 단백질을 타겟으로 합니다. 유전공학 백신은. 아까 보셨죠? 사백신, 생백신 이런 거는 병원균 자체를 타겟으로 합니다. 병원균에 대해. 그러니까 병원균이 달라지면 안 먹히는 거예요. 백신 자체를 양산할 수 있냐 제대로. 그것도 문제고. 그게 안정될 수 있냐. 그것도 문제고. 병원균 달라지면 안 먹히고. 돌연변이 많이 일으켜서. 그것도 문제고. 여기에서 사백신, 생백신은 이런 게임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촌딱스러운 기술이에요. 이거 구독들이고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첨단 회사는. 중국 회사 빼고는. 그래서 이제 제 일화는 뭐냐. DNA를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유전자 조작해서 S 단백질을 형성하는 DNA를 만들어서 그 S 단백질 형성 DNA를 우리 세포 속으로 집어넣겠다. 누가 집어넣죠? 바이러스가 집어넣죠. 그럼 어떤 바이러스? 우리한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인체에 무해해야 되고요. 인체에 잘 달라붙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을 갖추지 않은 바이러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노출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여야 돼요. 베스트가 뭐냐? 사람이랑 제일 가까운 짐승이 뭐예요? 침팬지 아니에요. 침팬지 감기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거든. 침팬지 감기균을 써갖고 그걸 유전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얘의 DNA 속에다가 침팬지 감기균 DNA 속에다가 저걸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S 단백질 형성 DNA를 집어넣어요. 침팬지 감기 거기에다가.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다 대고 S 단백질 형성 DNA를 우리 몸 세포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 세포가 아까 이거 DNA 들어왔네. 원판 하나 꼽혀 있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온 원판인지 모르고 짧은 DNA겠죠.
거기다가 우리 mRNA 붙여 mRNA 붙여갖고 mRNA 만든 다음에 우리 몸 세포 속에 리보솜 거쳐서 거기다 폴리펩타이드 잔뜩 만들어내 단백질 만들고 보니까 얘가 S 단백질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얘랑 싸우겠다고 다 들고 일어나서 S 단백질과 싸우자 물리쳐라 하고 가서 싸우다 보면 S 단백질 털어내는 힘,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달라붙으려고 S 단백질 막 분비하면 그거 다 털어내는 거예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바이러스 안에 DNA를 집어넣어 갖고 우리 몸에 침투시킬 DNA를 집어넣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그 DNA가 우리 세포 속으로 기어들어오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트로이 목마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이러스를 바꿔서 쓰기 때문에 바이럴 벡터라고 부르고요. 바이럴이라는 건 바이러스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 혹은 바이럴 벡터 DNA 백신입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저 지적해 주신 홍 선생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때 지적해 주셔갖고 제가 아주 공부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엉터리니까 누가 좀 이 비롤로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학 그리고 이거 특히 바이러스 학 중에서도 그러니까 DNA, mRNA, 단백질,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하고. 제 의사 선생님이나 학자님들 제발 좀 해주시고요. 저한테 메일 좀 주세요. 백모@gmail.com, bangmo@gmail.com. 그래서 한번 모시고 얘기하게요. 제 이해하는 뭐냐? S 단백질 형성 mRNA를 우리 몸에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아까 이 그림 보셨잖아요. DNA 원판 없이 mRNA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DNA 원판 없이 이러면 진짜 유전자 변형 일으킬 확률도 줄어들고 굉장히 안전해져요. mRNA를 바로 집어넣겠다는 거 우리 몸에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몸에 mRNA가 들어오면요. 바로 온 몸의 단백질 형성이 셧다운 됩니다. 내가 우리 몸에서 알지 못하는 단백질 형성 명령서가 들어왔어. 셧다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결국 해당 부위로 어떻게 보낼 거냐 mRNA를. 그러니까 면역 기제를 어떻게 회피할 거냐. mRNA를 해당 부위로 어떻게 보낼 거냐. 아까 제가 만약에 손상된 심장의 근육을 땜빵질해주는 mRNA를 심장 부근에 보내겠다 하면 어떻게 심장 부위로 그 mRNA를 보낼 거냐. 이 mRNA는요. 만능 단백질 치료제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여금 특정 용도 특정 목적의 단백질을 특정 부위에 형성토록 만들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제약업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 우리 몸에 들여보내는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냥 주사하면 간에 가서 쌓여요. 간에 가서 쌓이게 되면 혈액으로 다 퍼져나가죠. 그게 제일 쉬워요. 백신은 그겁니다. 백신은 혈액 전체로 퍼지면 돼요. 패니까 어차피. 그래서 백신은 타겟 부위에 보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면역 회피해서 보내는 거예요. 저 면역 회피해서 들여보내는 방식 저거는 2005년에 개발됐어요. 이미. 그다음 백신은 해당 부위로 보낼 거냐라는 고민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간에 가서 쌓여서 간에서 작동하니까. 몸으로 다 퍼지니까. 특히 모데나라는 회사가 아까 바이오엔텍도 그렇고 모데나도 그렇고 전부 mRNA 회사인데 이게 무시무시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부위로 보내고요. 해당 mRNA를. 그러니까 mRNA 하나하나는 무슨 단백질 만드냐는 다 용도마다 다 다르겠죠. 이번에는 S프로테인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용도마다 다 심장에 보낼 때는 심장 근육 단백질 만드는 거예요. 해당 부위로 해당 mRNA. 예를 들어 인대 같은 거 끊어졌을 때 요새 인대 끊어졌을 때 입구서 최첨단 치료법은 주사 같은 걸로 콕콕 찔러서 다시 상처내서 다시 강화시키고인데 대충 봉합해 놓고 인대 쪽 단백질 강화 mRNA 투약해 버리면 인대 튼튼하게 쫙 붙어요. 그냥 용접하듯이.
그러니까 저거는 해당 부위 해당 mRNA예요. 그래 놓고 해당 부위에서 작업 끝나면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 그러면 암세포에 mRNA를 집어넣어 갖고 암세포를 파괴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해요. 그럼 얘가 암세포 다 잡아먹어. 다 파괴시켰어. 암세포 다 파괴시키면 주변 정상세포랑 이제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세포에서 소멸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술 다루는 애들이에요. 모데나가. 제약업 전체를 뒤집어 엎는 기술 다루는 애들이라고요. 얘들한테 백신 하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mRNA 기술이 옥스퍼드 대학의 그 트로이 목마 기술, 즉 DNA를 침팬지 바이러스에다가 실어가지고 우리 몸으로 침투시키는 기술도 훌륭한 기술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mRNA는 어마무시한 기술입니다. 이건 야, 생명의 기본 움직임이거든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 과정인데 그걸 앞에 DNA랑 상관없이 mRNA만 가지고 그 단백질 레시피만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아까 우리 암 치료도 얘기했지만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백질 치료, 프로틴 세라피가 먹히는 거는 얘가 다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돈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래서 쌩쌩하게 한 120살까지 사는 수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은데 그거. 자, mRNA에 대한 관한 극복 과제는요. 대충 봐서 면역 우회. 이건 2005년에 했습니다. 2005년에 이루어졌고요. 목표 부위에만 보내기. 이거 계속 지금 진행 중이고요. 다행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목표 부위에만 보내기 안 해도 돼요. 다 간에 가서 그냥 기본은 간에 가서 축적되는 거라서 간에 가면 돼요. 목표 부위에서 목표 단백질을 목표 양만큼 만들게 해야 돼요. 심장에 근육 강화해서 놨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심장이 왕창 부었다든지 혹은 근육 강화해서 근육 보강하는 그 mRNA 심장 부위에 보냈는데 별로 안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안 만들어져 갖고 심장이 터졌다든지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목표 단백질을 목표 양만큼 만들어야죠. 목표 부위에서. 그다음에 암 같은 경우에는 목표 부위에서 목표 활동 성취한 다음에 사멸해야죠. 암세포 죽었는데 저기 옆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두드려 부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술 장벽들입니다. 이 기술은요. 옆에 있는 분이 여성분입니다. 카탈린 카리코. 헝가리아 계통의 미국인이고요. 미국의 명문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유펜의 그 비롤로지 쪽에 그 RNA 쪽의 연구자였고요. 1990년에 이 카탈린 카리코 여사께서 이 mRNA를 가지고 단백질이 수반되는 모든 종류의 이런 치료제를 만들면 어떨까? 백신 포함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래서 이제 벤처사 조그맣게 하나 만들었다가 이분은 망했어요. 근데 2006년에 이분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아서 독일에서 벤처사가 세 개가 출발을 합니다. 그게 큐어백, 바이오엔텍, 그다음에 에스리스인데 저 큐어백과 에스리스는 지금 없어졌고요. 저 바이오엔텍이 계속 살아남아서 이번에 파이저에 자기 기술을 라이센싱한 겁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게 2005년에 이 카탈린 카리코 여사가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고서 5년 정도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2010년에 데릭 로스라고 하버드 생명공학 교수, 그다음에 중국계 교수일 거예요. 케네스 치엔이라고 하버드 생명공학 교수, 그다음에 로버트 랭거라고 MIT 화학 교수인데 여러 종류의 벤처를 연달아 성공시킨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바 아페안이라는 벤처 투자사 오너, 이 네 명이 의기투합해서 백신 같은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단백질 치료제를 목표로 삼은 연구회사를 만들어요. 이게 모데나입니다. 2010년. 모데나 10년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천문학적 투자를 받아오면서 이것만 들고 팠어요. 그래서 모데나 안에 무슨 기술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는 일부는 또 특허도 안 내요. 완전히
모데나 안에 무슨 기술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데나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기술이 결국은 완성될 텐데 이번에 이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기술이다가 이번에 우한 코로나 백신에 의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나온 지 백신은 언제 됐냐? 1차 임상실험 들어간 게 5월인가 들어갔으니까 4개월 만에 백신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변화 없어요. 이 100ml, 100 마이크로그램씩 놔야 되냐? 이거 물에 희석하니까 뭐 1cc가 될 수도 있고 2cc 될 수 있고 0.5cc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단 자체는 1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100 마이크로그램씩 놔야 되냐? 200 마이크로그램씩 놔야 되냐? 한 번 놔야 되냐? 두 번 놔야 되냐? 이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징에 관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 백신 자체는 이미 한참 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모데나로 대표되는 기술이 완성되면 이건 뭐를 의미하냐? 제약의 근본 개념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가 이제 금방도 카탈린 카리코라는 아름다운 정말 참 얼마나 인상 보세요. 정말 그 아주 선하면서도 아주 브라이트한 분이잖아. 이분 돈은 못 벌었죠. 그러나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다 해놨는데 저것들 모데나 바이오엔텍 저것들이 돈 다 벌고 있네 하고서 이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잘 되라. 맞아. 나도 저기 일조했구나. 내가 그래도 앞에 한 자락 깔았네. 그리고 자긍심을 느끼세요. 이런 분들은. 이미 자기의 자기 안에 자기가 확신하는 그 진실의 세계가 뭔지를 알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 버냐 못 버냐 내가 빚 받냐 빚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건 그 다음번의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분이 여성 이 생명공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생명공학의 거의 아버지급인데요. 여성이에요. 어머니죠. 바버라 맥클린톡. 이분은 전자현미경도 없었고 염색체를 추출하거나 이런 기술도 극도로 제한됐을 때 이 돌연변이 때의 염기 DNA 나선 구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예견한 분이에요. 나중에 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진짜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증명을 해낼 수 있는 그걸 딱 보니까 이 양반이 다 해놨네. 그래서 이분 70 넘어선가 노벨상 받으셨어요. 바브라 맥클린톡. 평생 독신으로 살으셨고요. 이분이 참 특이한 게 이 유전공학을 하려면 한 세대의 생명 주기가 짧은 거 2주 3주짜리 가지고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초파리 같은 걸 갖고 한다고요. 근데 이분은 1년에 한 번 사이클 돌아가는 옥수수를 갖고 했어요. 평생 옥수수만 갖고 했어요. 이게 염색을 하기가 편하나 봐요. 그리고 이 식별해내기 그러니까 제한된 이 현미경 이런 걸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고 비교적 그게 편했나 봐요. 큼직큼직하고 잘 색깔에 이렇게 염색이 잘 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옥수수밭에서 사셨어요. 아마 롱아일랜드의 옥수수밭을 그렇게 자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여성 생명과학자들이 있고 이분이 생명과학을 어떤 한 고비를 열어 젖힌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바버라 맥클린톡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mRNA 파트에서는 처음에 그 문을 열어 젖힌 분이 누구냐? 헝가리계의 미국 과학자 카탈린 카리코 여사입니다. 오늘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텐데 좀 더 생생하고 풍부한 이야기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비롤로지 바이러스를 잘 아시고 특히 바이러스를 잘 아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DNA, mRNA, 단백질로 이어지는 트랜스크립션 트랜슬레이션 즉 본뜨기 레시피 본 떠서 레시피 만들기 그다음에 레시피의 바탕에서 단백질 만들기 요게 트랜스크립션 이게 트랜슬레이션 이 과정을 아주 대중적으로 감동적으로 쉽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면 아까도 보셨지만 이게 이 중국 백신은요 한 서너 가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노팜, 시노바크
시노팜하고 시노백 여기는 사백신입니다. 이 사백신은요 비싸고요. 품질을 보장을 못하고요. 안정성을 보장을 못합니다. 사백신을 1년 안에 만들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문팔육 조선중앙 무식한 소리는 하덜덜덜 마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건 사실 경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왜냐? 그 양 안 나와요. 그 양 안 나와요. 어차피 우리 안 맞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님들께 이 자들이 얼마나 황당한 자들인가를 보여드리려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 백신 중에 이제 제일 쓸만한 거는 샹하이 포샨이라는 데서 만듭니다. 거기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독일계 회사 바이오엔텍에서 이 mRNA 기술을 라이센싱해서 만듭니다. 그 좀 괜찮은 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라이센싱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백신을 팔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중국계 회사는 칸지노인데요. 칸지노는 이제 러시아와 러시아도 똑같은데요. 러시아와도 똑같은데 칸지노는 무슨 방식을 쓰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방식입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트로이 목말을 만들어서 바이러스가 S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S단백질의 원판이 되는 DNA, 템플레이트가 되는 DNA를 우리 세포 속으로 집어넣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여기가 사람 독감 바이러스를 써요. 아데노바이러스, 아데노5라는 걸.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독감 바이러스는요. 사람 중에는 이미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칸지노께 특히 연세가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연세가 많아졌다는 건 그동안 독감 한두 번 다 걸리면서 여러 몸이 단련된 사람이잖아요. 면역력이 여러 가지의 항체를 다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연세가 많을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도 칸지노는 그 정직한 회사라서 자기들 것의 그 테스트 결과를 란셋 같은 그 해외 의료 저널에 제대로 밝히고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칸지노는. 칸지노는 그래서 성능이 안 돼서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샹하이 포샤는 mRNA 방식인데 라이센싱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공급할 수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결국 지노팜 지금 그 보건국장 임머시기가 띄운 거 또 조선중앙에 띄우는 지노팜 그리고 지노백 이런 회사인데 거기는 다 사백신입니다. 그거 못 씁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품질 안정되어 있지 않고요. 사백신을 1년 내에 만든다? 웃기는 소리 하덜덜덜 마십시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